안녕하세요. 67세 된 박동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건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처럼 김치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9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일을 했습니다. 25세부터 시작해서 64세에 회사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을 했죠. 퇴직금으로 4,800만 원을 받았는데 대부분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경기도 평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 순례는 64세인데 15년 전부터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집에만 있고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까지 하면 매달 30만 원씩 부족해서 모아둔 돈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죠. 자녀 3명은 모두 독립했는데 큰아들은 수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둘째는 부산에 있고 딸은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 살기 바빠서 경제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퇴직 후에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식사가 정말 간소해졌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여러 반찬을 만들었는데 둘이서만 먹다 보니까 점점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컸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반찬 가짓수를 늘리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치에만 의존하게 되었죠. 김치는 일단 한번 담가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김치하고 된장국만 있어도 잘 먹고 살았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요즘 제시도 성계속 편집 사람들이 너무 까다롭게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끼 김치만 먹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에는 김치하고 밥, 점심에도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저녁에도 김치. 가끔 아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옛날엔 이것도 안 먹고 살았는데라며 넘어갔죠. 그런데 3년 전 가을, 그때가 64세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더라고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119를 부르자고 했는데 괜찮다,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3일 동안 계속 그 증상이 반복되니까 큰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당장 병원 가세요.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병원에 갔는데 혈압을 재보니까 180에 110이 나왔어요. 의사가 고혈압 2기입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예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드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김치 위주로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김치의 염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렇게 드시면 혈압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김치가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된다는 걸요. 혈압약과 당뇨 관리 약을 처방받았는데 한 달에 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정기 검진비까지 하면 월 12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적자였던 생활비가 더 큰 적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약만 먹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약 부작용인지 입맛이 없어서 더 김치만 찾게 되었어요. 혈압도 여전히 160에서 17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어요. 그날 밤에 아내가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의사 말 좀 들어봐요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진료 때 의사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드시면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영양 상담을 꼭 받으세요.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영양 상담이라고 하니까 또 돈이 걱정되더라고요. 한 번에 3만 원씩 하는데 월 2회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영양 상담비도 제가 낼게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망설여졌어요. 김치 말고 뭘 먹으라는 건지 돈만 더 들고 효과는 있을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갈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영양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첫 영양상담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영양사가 평소에 어떻게 드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침에 김치하고 밥, 점심에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저녁에도 김치 위주로 먹습니다. 그랬더니 영양사가 계산기를 두들기더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3배가 넘어가네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김치가 우리 전통 음식인데 뭐가 나빠요? 라고 했더니 영양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 자체는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염분이 많아서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식단표를 주더라고요. 김치는 하루에 작은 접시로 한 접시만, 대신 나물이나 생채소, 두부, 계란 같은 걸로 반찬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어요. 이런 걸로 뭔 맛이 나겠어요? 라고 했더니 조리법만 바꾸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라며 여러 가지 저염 요리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아내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를 해야 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김치 없이 밥을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영양사가 알려준 대로 오이생채도 만들어 보고 두부조림도 해봤는데 뭔가 밍밍하고 김치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영양사가 마늘, 생강, 후추 같은 향신료를 많이 쓰시면 염분 없이도 맛을 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시도해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달 후에 두 번째 영양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혈압이 150에 95로 떨어져 있었어요. 영양사가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생겼어요. 아내와 함께 유튜브에서 저염 요리 영상도 찾아보고 매주 새로운 요리 하나씩 도전해 보았습니다. 가지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두부 스테이크 같은 것들 말이에요. 6개월 후에는 혈압이 140에 90까지 떨어졌어요. 체중도 3kg 빠지고 당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이 정도면 약 용량을 줄여도 되겠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약도 반으로 줄였고 당뇨약은 아예 끊었습니다. 혈압은 보통 130에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걱정했던 대로 식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다양한 재료를 사야 하니까요. 하지만 의료비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절약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아요. 마트에서 어지러울 일도 없고요.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70대 할머니 중에는 라면만 드시던 분이 계셨는데 저와 비슷하게 식단을 바꿔서 건강해지신 분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김치가 우리 전통 음식이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더라고요. 특히 저희 나이가 되면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몸에서 염분을 배출하는 능력도 약해지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영양사가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몸이 바뀌었으니까 식단도 바뀌어야 해요.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금은 김치도 적당히 먹고 다른 반찬도 골고루 먹고 있습니다. 김치 맛이 그리울 때는 김치전이나 김치국을 끓여 먹는데 예전보다 김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다른 재료를 더 많이 넣어요. 요리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마다 이것도 맛있네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즐겁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와서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라고 할 때는 정말 뿌듯해요. 건강 수치가 좋아지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는 혹시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치만 드시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저도 처음에는 돈도 없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먹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건강 투자가 진짜 절약이더라고요. 병원비 나올 돈으로 영양 상담 받고 다양한 음식 해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67세에 처음 영양 상담을 받았는데 전혀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영양 상담이 부담스러우시면 보건소에도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좀 기다리셔야 하지만 돈 들이지 않고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인터넷 정보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식습관을 잘 관리하세요. 저처럼 60대가 되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 식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저희처럼 김치만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돈 아끼려고 그러시는 건데 오히려 건강 해치는 일이에요. 아내와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장을 봅니다. 이번 주에는 뭘 해볼까? 하면서 새로운 재료도 찾아보고요.
예전에는 김치통만 확인했는데 지금은 냉장고 가득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식비는 조금 늘었지만 둘이서 함께 요리하고 맛있게 먹는 시간이 생겨서 오히려 좋아요.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영양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돈만 더 들고 별 효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을 바꿔주었거든요.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영양 상담을 받고 있어요. 혈압이나 당뇨 수치 변화에 따라서 식단을 조금씩 조정해야 하거든요. 요즘은 영양상담실에서 만난 다른 분들과도 연락하면서 건강 정보나 요리법을 공유해요. 같은 처지에 있던 분들이라 서로 이해도 잘 되고 격려도 많이 해주세요. 한 분은 저보다 5살 많은 72세 할아버지인데 짠지만 드시다가 뇌졸중 올 뻔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저보다 건강해졌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늘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67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고 변할 수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건강한 80세까지 자립해서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계속 건강 관리를 해야겠죠. 식단 관리는 물론이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고 주 2회는 동네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해요. 김치만 드시는 분들 정말 위험해요. 저처럼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식단을 바꾸세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식단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라고 하지 마시고 건강한 식단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김치도 적당히 먹고 다른 음식도 골고루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건강하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영양상담 예약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노후가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미리 아시는 게 더 좋겠죠. 김치는 우리의 좋은 전통 음식이지만 적당히 드셔야 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